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른계 전문 컨설팅 개천용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해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형 특징은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모집 인원에 비해 해당 인원이 굉장히 많다.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에 비해 해당 인원이 많습니다.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3은 5만 5천 명입니다. 물론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반고 고3이 33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배려하고자 전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원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으면 입결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어촌이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른기의 통합 모집의 경우 농어촌 외의 지원 자격이 농어촌에 비해 적기 때문에 농어촌 단일 모집과 고른기의 통합 모집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학교 단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어촌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해당됩니다. 학종이든 교과든 내신이 축이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 경쟁자들의 내신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은 내신 경쟁력이 크게 없습니다. 또한 가끔 학종 내신 입결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존재하는데 내신 점수대가 일반 전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수시 준비율이 90%. 농어촌 고등학교는 수시 준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일반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분위기 자체가 수시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2학년 때까지는 그 누구도 정시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혹 빠르게 준비하는 학생은 2학년 12월, 늦는 친구들은 3학년 3월 이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학교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시 공부를 1년도 하지 않으니 성공 확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을 지켜본 선생님들은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시 해도 안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농어촌 정시 모집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농어촌 학생들은 수시를 준비하기에 모집 인원 증가에 따른 정시 유리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이 지원 자격 해당자에 비해 적기에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시로 과도하게 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수시에 축이 되는 내신조차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시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농어촌 정시는 꾸준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 입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농어촌에 해당된다면 수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 전형에 비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땡땡대학교에 농어촌과 일반 전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 전형이 더 유리하니까 농어촌으로 넣어야지 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농어촌 전형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형 방법, 최저 기준 등이 상이하며 좀 더 배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을 노려보자.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의예과나 한의외과, 약학과 같은 인기학과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에 비해 최저 기준이 대부분 낮습니다. 물론 최저 기준이 낮은 만큼 일반 전형보다 내신 입결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에 강점이 있는데 수능에 약점이 있다면 고른기회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종의 경우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에 유리한 대학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대학마다 평가 요소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경희대의 경우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앙대의 경우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합니다. 사람마다 각 학생부가 가진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점이 부각되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대, 경희대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중앙대 융합형 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 2개를,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2개를 쓰는 것이 더 합격률 면에선 높습니다. 세 번째, 비인기 대학의 경우에는 입결 하락이 존재한다. 제가 앞에 말했던 특징들은 사실 중위권 대학 이상의 대학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인기 대학의 경우 농어촌은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강남대학교를 들겠습니다. 강남대학교 모든 학과가 일반 전형보다 현저히 낮은 경쟁률과 낮은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임에도 이렇게 입결이 차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대학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 혹은 수도권 사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농어촌은 모집 인원이 적어서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지원까지도 농어촌 전형으로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